자, 이슈를 좀 바꿔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사실은 이제 지난 5일 재판에서 역정을 내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맞아요. 주목을 받았는데 이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막 저희 변호인들 윽박하시고 언성을 높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좀 결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만 전략적 윽박이니까. 아까 뭐 변호사님 재판님 막 화를 내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유 변호사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언제 화를 또 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면 다행이에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화냈다고 그러시더라. 재밌네. 재밌다. 이게 화법이 어이없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빠져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실 진작에 좀 저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지기현 재판장이 어제 법정에서는 이거 3년 할 재판을 1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곧 한 달쯤 안으로 이제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다른 분들은 더 그 전에 하겠지만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변명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보다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걸 전략적 윽박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하여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약간 웃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유쾌한 사람이네요. 하여튼. 근데 이걸 보는 국민들 마음은 좀 안 유쾌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판사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극우적인 판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제가 법 쪽에 좀 평판을 들어봐도 그런데 과거에 재판을 할 때도 고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호평을 받은 그러니까 변호사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약간 판사가 너무 권위를 세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그 변협이 이런 데서 뭐 변호사들이 뽑은 뭐 좋은 판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이제 고압적인 판사거나 너무 권위를 세우는 판사는 안 들어갔는데 지기현은 평가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스타일을 존중을 합니다. 이 엄중한 내란 재판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 들지만 어쨌든 존중하는데 그 츤데레 같은 뭐 이게 네티즌 용어인데 츤데레 같은 지기현도 빡치게 하는 이하성과 너희들은 도대체 대단하다 진짜. 오죽했으면 저 정도까지 지금 지기현이 하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벽창호 같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 기피 신청을 5번인가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이 지기현도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기현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좀 지연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 해도 이제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지기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네. 네. 판결만 잘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 검토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JTBC가 어제 보도했는데 특검이 김 전 대표 가족회사가 만든 전원주택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PPT 문건을 확보했는데 가족이 소유한 강상면 부지에 전원주택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강상면이라 그러면 이제 종점이 이제 바뀐 그 양서면에서 이제 강상면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니까 이제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는 특검에 금융권 대출 받으려고 한 거고 뭐 사업 실행 의지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보면은 요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종점 변경 곧바로 추진이 됐고
보면은 이제 주택 사업에는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전원주택을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또 산속에 있고 교통도 불편해서 그런 부분에 전원주택을 엄두를 못 대고 있는데 이렇게 강상면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된다면 서울에서 접근성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 분양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은 김건희 씨 일가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만약에 국토부가 원래 했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주요한 동기란 계기가 됐다면은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놓고 결국에는 뭐 원희룡 전 장관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 부분 흐지부지해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뭐 제2특검을 하든 아니면 경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김건희 씨가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적으로 이용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면 이 또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그 국토부 과장의 이제 전화 통화 중에서 여사가 김건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낸다고 하니까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I씨는 쉽게 얘기하면 인터체인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들목 그리고 J씨는 보통 분기점, 뭐 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날 때는 이렇게 JC라고 보통 정션이라고 얘기하고 IC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IC를 만들어서 나들목을 만들어서 일반 도로로 나오는 그 앞에다가 전원주택을 만들면은 이제 엄청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전원주택 계획도 다 짰는데 갑자기 이게 분기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못 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고속도로끼리 만나서 그냥 돌아서 다른 고속도로 타는 거니까 야 이게 다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뭐 금융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PPT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앞단에서의 더 깊숙한 개입을 잡지 못하면은 요것만으로 지금 요거를 확실하게 이 고속도로가 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 그 증거로 좀 쓰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한겨레가 또 특검 공소장을 보도를 했는데 여기 따르면 김건희 씨가 그 방클라이프 앞에 목걸이 밟고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거기까지만 하니까 또 서희건설에서 그 다음에는 2,600만 원짜리 티파니 브루치를 선물을 했더니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게 뭐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장의 맞사위인 서희건설 맞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에게 직접 김건희 씨가 연락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 부분 보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러한 뇌물을 너무나도 쉽게 받고 이 받았으니까 나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브로치까지 받고 이런 것이 분명히 또 소문 났을 거예요. 김건희 씨는 야 선물도 그냥 잘 받고 받으면 꼭 뭔가를 해준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는 결국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고 또한 이분이 저기도 하지 않았나요? 국정원 뭐 특보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좀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놀랍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놀랍지 않고요. 저는 진짜 빨리 좀 재판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김건희의 표정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구형 받았을 때 굉장히 놀라는 표정, 뭐 허탈함, 뭐 웃었나 그때 그랬는데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 표정을 좀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진술을 또 바꿨어요. 원래는 건넸다고 했다가 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금품무효 시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입장이 이렇게 자꾸 번복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어떤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경찰을 좀 시험해 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정도까지 알고 있고 이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나 진짜 처벌할 거야? 이렇게 좀 뭐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떠한 반박할 수 없는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범죄자들 있잖아요. 혐의자들 첫 번째 진술이 그냥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또 시간 지나서 어떤 비판받으니까 또 진술 변경하고 그런 것들은 못 믿는 것이고 당시에 윤영호 본부장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제대로 좀 사실관계를 밝혀서 여든 야든 통일교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정치권이 유사종교 아니면은 또 정교라고 칭해지지 않는 그러한 종교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좀 떨쳐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4년 검찰이 구형을 했고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그게 판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를 재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 진실을 지금 더 얘기한다고 해서 더 그럼 형량이 가중된 것이냐 예를 들면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향방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권 인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더 뭐 괘씸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고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라는 이거와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영호 씨가 이 우리 뉴스 바사삭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을 믿고 그냥 다 불어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논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네, 발표가 됐어요. 47명 규모인데 특검 늦어지면서 사실 합수본 수사가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예요. 해야죠. 뭐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을 시키고 합수본은 지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진술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모아서 특검이 출범하면 그쪽에 넘기면 되는 거니까 지금 만약 이거 합수본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특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러면은 비판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고려할 게 없다. 그래서 뭐 특검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국회의 일이고 이거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그냥 뭐가 됐든 특검은 꼭 저는 특검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 건뿐만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도 굳이 해야 되나? 경찰이 다 알아서 잘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뭐 해야 되면은 빨리 좀 합의 좀 해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뭐 하나는 뭐 대법원이 추천하는 거는 좀 민주당이 받기 어렵다고 보고 그거는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별로 큰 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그냥 뭐 처리해라. 예. 지금 뭐 댓글로 장동혁 대표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1인 김병기 의원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의혹이 배우자 동작부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할 당시에 동작 경찰서장과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통화했다는 거. 뭐 이런 이제 전직 보좌 직원 증언도 나오고 또 뭐 동작서장을 잘 아는 고등학교 동창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뉴스토마토에 나와서 직접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 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고 이제 동료 의원들도 뭐 선당 후사해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탈당이든 아니면 출당이든 조치가 뭐 일주일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고약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의 각종 폭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육성의 목소리에 나오는 그런 강선우 의원과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한 돈 관련 액수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아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런 폭로가 나오는 게 좋은 일이죠. 근데 김병기 그냥 개인으로 하면은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렇게 보좌진들 가혹하게 밥줄까지 끊으려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참 잘 헤어져야 된다 뭐 이 생각이 들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경찰서 수사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이제 언론 MBC를 포함해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그 배우자
배우자의 그 업무 추진비 카드 쓴 거 그것도 동작경찰서에서 국힘 3선 경찰 출신한테 부탁해가지고 무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작경찰서가 수사를 하는 걸 솔직히 믿을 수가 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고생했다고 그 수사 뭐 무혐의 난 다음에 뭐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게 김병기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된 거냐. 그리고 그 국힘 의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힘의 경찰 출신 3선 의원은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군지는 친윤 핵심이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웃긴 게 이게 그때 당시에 동작갑에 출마를 했던 장진영 변호사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고소를 네.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마를 하는데 국힘 의원이 김병기를 도와서 무마를 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난 해당 행위예요. 그럼 이게 이철규인지 내가 뭐 김석기인지 누군지 이만인지 모르겠으나 당에서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원하고 경찰 리들끼리 정보기관끼리 진짜 뭐 하는 거냐, 니들 짬짬해가지고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니도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거 아닐까. 비리 있으면 서로 막아주고. 다 똑같은 놈들이다 진짜. 예, 그 생각이 들어요. 다 좀 엄정하게 쳐내야 되게 민주당도 좀 엄중하게 이 사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익명인데 익명이 아닌 이분은 덜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